안녕하세요. 저는 36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일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항상 그날 하루 소소한 행복만 바라며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내길 기도하는 저에게 이번에 겪게 된 사건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제 기억 속에 생생히 각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을 정도로 괴로워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사람은 살면서 죄를 지어서도 안 되며 그 죄를 덮는 건 더더욱 잘못된 행동 같아요. 결국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벌써 그때의 사건이 작년 이맘때였으니까 1년이나 흘러버렸네요. 저도 하루빨리 병원에 가지 않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누구에게도 모든 걸 말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풀어내고 저도 마음 가볍게 새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범했었어요. 엄마는 주부였고 아빠는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고 결국 모든 걸 정리해야만 했어요. 당연히 그에 따른 빚도 많이 지게 되었네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저희 가족 모두 열심히 일해서 갚아 나갔는데 한평생 아빠 뒤에서 고생만 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허리 통증을 느끼시더니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고 결국 집에서 요양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한 푼이 아까운 집안 형편에 집에만 있는 게 미안하다며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괴로워하셨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그동안 사업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빠가 버는 수입으로도 충분히 아끼며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해 나갔어요. 아빠, 저 왔어요. 아직 일이 안 끝난 거예요? 오늘 야근하는 날 아니잖아요. 아직 교대해 주시는 분이 오지 않은 거예요? 오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니까 여기에 좀 앉아 있거라. 집으로 바로 가지. 추운데 왜 여기로 왔어? 배 안 고파? 아, 저기 오는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교대 처리하고 올 테니까. 이 양반아, 왜 이리 늦게 온 거야? 교대 근무 일지 작성하게 서로 시간 약속은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 기다리고 있잖아. 늦지 않게 온다고 하더니. 미안하게 됐네. 거의 다 왔는데 배가 어찌나 아프던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볼일 좀 보고 왔어. 잠깐만, 차단기 열어줘야 할 것 같은데. 빨리 안 올려준다고 난리가 난 것 같아. 일지 먼저 적지 말고 차단기부터 올려주겠네. 저기요, 퇴근하려고 준비하시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차단기는 올려주시고 일 처리를 하셔야죠. 아직도 제 차량 등록이 안 된 거예요?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처리가 늦은 거예요? 아유, 진짜 불편해 죽겠네. 아유,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등록은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거라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몇 초를 못 참고 차단기 빨리 안 올려준다고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이고 굽신거리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모습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아빠는 제가 뒤에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아빠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업이 망하기 전에는 이런 취급까지 받지 않았었는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얼마나 잘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기보다 한참 나이 많은 저희 아빠에게 막말을 퍼붓는 그 남자에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한마디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빠는 제가 무얼 하려고 했는지 벌써 알고 계셨는지 손으로 저를 막으셨고 급하게 입주민을 보내주었습니다. 상황은 진정이 되었지만 아빠가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수모를 겪는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미어져 오더라고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외국인 차별보다 같은 민족끼리의 차별이 더 심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숨만 쉬던 아빠는 퇴근 준비를 끝냈고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가는 동안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웃어주셨고 그렇게 집에 들어와 엄마가 차려주신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좀 전에 있었던 상황을 금세 잊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행복하게 웃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저도 웃음이 절로 나왔고 집에서만큼은 오피스텔 경비원이 아닌 집안의 가장으로서 저희 기둥이 되어주시는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저희에게도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아직 집안이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 저와 함께 오랜 시간 연인 사이로 관계를 지속해온 남자가 결혼에 대해 말을 꺼냈고 난감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아직도 부족한 거야? 우리 함께 지내온 지 5년째다.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너만 보면 기다리다가 늙어 죽을지도 모르겠어.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부모님께서도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왜 인사시키러 오지 않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셔. 내 입장도 생각을 해주면 안 될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잘 알면서 그래? 우리 집안이 문제지. 아직 안정을 찾으려면 꽤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 인사하러 간다면 불안정한 집안과 결혼을 시키고 싶으시겠어? 나도 결혼하고 싶은데 너무 미안해서 그런 거지. 우리 집안 형편 잘 알고 있잖아. 벌써 너네 집안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 부모님께 다 말했어. 어려운 형편인 거 알고 계시는데도 한번 오라고 하셨으니까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내서 한번 갔다 오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나는 지금 너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예상하지 못한 말에 난감했고 결혼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문제인데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시부모님께 저희 집 형편에 대해 말을 했다는 거에 서운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도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말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금전적으로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고 아직 결혼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교제를 하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고 저희가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음식 식겠다며 밥부터 먹자며 주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많은 음식들에 입이 자동으로 벌어졌고 정성이 담긴 음식들을 하나하나 구경하면서 어머님을 바라보니 배고프겠다며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 자리에 앉아 일단 허기진 배를 채웠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기 시작할 시점에 어머님이 먼저 궁금한 점에 대해 입을 여셨어요. 우리 아들이랑 만난 지 5년이나 넘었는데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보여줄 수 있어? 꽤 오랜 시간 동안 안 보여줘서 섭섭할 뻔했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 괜찮은 거야? 우리 아들이 워낙 말수가 적어서 마음에 있는 말을 잘 안 하려 하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던지 이참에 궁금했던 거 전부 물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지? 네, 그럼요. 회사에서도 예전부터 다 알고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일찍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일들이 좀 있어서 좀 늦은 것 같아요. 대충 우리 아들에게 집안 사정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다. 요즘 사업이 쉽지가 않지.
내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 몇 명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결국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그만큼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거야.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지?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저희 결혼 얘기 좀 해봐요. 미주 가정사 들으려고 부른 건 아니잖아요. 시부모님은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좋지 않은 저희 집안을 고려해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걸 생각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도 좋지만 저희 부모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께 무사히 인사를 드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꺼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몇 번 소개해달라고 말을 했었지만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얘기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묵묵히 기다려주셨고 말을 꺼내자마자 밝게 웃어주시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빠르게 날짜를 잡았고 그렇게 주말에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들어갔어요. 집도 예전과 다르게 낡고 작은 집이라 괜히 남자의 얼굴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달리 그런 건 상관없었는지 현관 앞에서 기다려주셨던 저희 부모님과 반갑게 인사하며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할 남자에 대해 좋게 봐주셨고 오랜 기간 연애한 걸 알기 때문에 저를 믿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 남자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뒤 늦은 시간 인사하고 나왔어요. 저희가 형편이 좋지 않아 엄마가 신경을 쓴다고 그래도 최대한 좋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시댁에서 먹었던 음식과는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점들 전혀 불만을 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음식 맛이 너무 좋았다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만큼 최대한 빠르게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게 될 또 다른 삶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약속된 상견례 날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상견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버님의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비우자 예비신랑 또한 아버님을 뒤따라 나섰습니다. 혼자 남겨진 어머님이 어색하지 않게 제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아버님과 예비신랑이 밖에서 표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방 들어올 것 같진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예비신랑이 아버님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냥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 아버님은 누군가와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비신랑은 크게 한숨을 쉬더니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는지 밝은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리에 앉았고 저희 부모님이 물어보는 대답에 친절히 답해 주었어요. 아버님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밖에서 통화를 하고 다시 들어왔고 하시는 사업에 문제가 있어 아버님 또한 걱정이라며 대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별 문제 없이 잘 돼가는 사업도 경기 불황은 비켜갈 수 없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경제 얘기에서부터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고 어려울 것 같았던 자리는 그래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어요. 양가 집안 모두 헤어지고 저와 예비신랑은 둘이서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며 자리에서 빠지게 되었고 한강 공원에서 걸으며 상견례 할 때 서로 대화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예비신랑의 입에서 당황스러운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결혼 어쩌면 힘들지도 몰라.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해서
뒷조사하고 있는 중이야.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상견례까지 했는데 결혼이 힘들지도 모른다니. 아버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데? 아까 사업이 힘들다고 하시던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결혼이 힘들지 모른다면 수습은 어떻게 하게? 그리고 아버님과 우리는 별개잖아. 안 그래? 굳이 연관 지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긴 한데 요즘 회사에 들어가는 돈이 터무니없이 많아진 것 같다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회사가 부도날까봐 걱정이라고 하던데. 내가 잠시 아버지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가봤는데 별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긴 하더라고.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뒤가 너무 안 좋아. 아까 전화 온 것도 회사가 아니라 어떤 남자의 목소리던데 내가 짐작하기론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박? 한 번 빠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럼 아버님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막아야 하지 않겠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 확실한 건 아닌데 내가 느끼기에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것 같아. 그것 말고는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재산을 전부 탕진한 건 말이 되지 않잖아. 어머니는 사업에 대해 잘 모르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만 나는 어느 정도 보면 알잖아. 예비 신랑의 말에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들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몰랐고, 이 남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저희 결혼식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안심이 되긴커녕 걱정만 한가득 쌓이게 되었네요. 예비 신랑은 일단 결혼식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기 위해 예정대로 모든 걸 진행하면서 아버님의 뒤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같이 일을 하면서 아버님의 행방을 알아보는 게 쉽지 않았는지 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았고, 괴로워하는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뒤에서 위로해 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도 안 들어온다며 아버님과 한바탕 싸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알면 쓰러질 것 같아 차마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사태 수습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그토록 바라고 있던 결혼까지 물거품이 될 것 같아 하루하루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이 문제를 부모님과 함께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아버님의 문제로 인해 먼저 퇴근을 했고, 저는 아직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한참 동안 밀린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11시가 되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아빠도 야간 근무가 잡혀 있어서 다음날 아침에나 교대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추운 날 고생하시는 아빠에게 야식이나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 분식집에 찾아가 아빠가 좋아하는 분식 몇 가지 사서 일하시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그런지 한가한 시간에 잘 도착한 것 같았어요. 마음 편히 야식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테이블 위에 사온 음식 펼쳐드리니 출출하셨는지 고맙다며 급하게 드시더라고요. 맛있게 야식을 드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주차장이 울릴 정도로 누군가가 클렉슨을 반복해서 누르기 시작했고, 아빠는 급하게 먹던 음식을 삼키며 휴지로 입을 닦은 뒤 차단기 앞으로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뭐 하는데 차단기 빨리 안 올리고 기어 나오고 있어? 내가 그런 것까지 그쪽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야? 뭐해? 빨리 차단기 올리지 않고 여기 입주민이니까 올리라고 하는 거지. 내가 쓸데없이 차단기 올리라고 하겠어? 일단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에 처음 보는 차량이라서 혹시 신분증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민원이 심하게 들어와서 등록된 차량 외에는 반대편에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에다 주차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분증?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신분증을 달라는 거야? 집을 지키는 개가 주인한테 대드는 거야? 뭐라고요? 말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차 돌리세요. 저도 미등록 차량들 때문에 매일 입주민들에게 욕먹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차 돌려주세요. 뭐야, 저기요. 제가 여기 사는 입주민인데요. 지금 이 사람 차를 타고 들어와서 그래요. 차단기 열어주세요. 여기 신분증이요. 아우, 정말 짜증나게. 이렇게 꽉 막힌 사람 처음 보네. 이런 사람을 경비원으로 뽑고 있어. 융통성이 전혀 없잖아. 당신이 참아요. 그 순간 꽤 나이가 먹은 사람이 차문을 강하게 열면서 아빠를 밀쳤고 그 모습에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린 남자가 아빠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내린 남자를 강하게 밀쳤는데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다름 아닌 예비신랑의 아버님이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지 눈이 풀린 상태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었고 저를 보며 누군데 자기 앞길을 막느냐면서 저도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그 충격에 제가 넘어지자 아빠는 넘어진 저를 보곤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예비 시아버님의 멱살을 잡으며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시아버님 얼굴을 보곤 당황해 하셨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아빠에게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이런 문제로 상황이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때마침 다른 입주자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고 저희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어요. 아빠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간 아빠는 수술을 진행해야 될 정도로 크게 다치셨고 시아버지는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차단기에 있던 CCTV의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자 때마침 예비신랑과 어머님이 경찰서로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수술을 받고 있는 아빠 곁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사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시아버지는 아빠가 일하는 오피스텔에 어머님 몰래 만나고 있던 여자가 있었고 만취 상태로 오피스텔에 와서 난리를 치다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네요. 정신이 들었는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알게 되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에게 달려와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누가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아빠가 응급실에서 몇 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 발목을 잡고 있는 시아버님의 손을 뿌리쳤고 예비신랑은 엎드려 있는 자기 아빠의 모습을 보더니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혀 시아버님이 저희 아빠에게 했던 행동이 담긴 CCTV를 보여줬고 시선을 회피하려고 고개를 돌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은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어요. 아버님의 행동도 잘못되었지만 어머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동안 사업에 문제가 있어 돈을 회사에 탈탈 털어 넣었다고 해놓고선 그 돈은 전부 바람난 여자에게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 결국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실들에 가슴이 답답했고 예비신랑은 자기 인생까지 망쳤다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제발 나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술 먹고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니 부탁하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랑은 인연 끊고 살아도 되지만 우리 아들과는 인연 끊지 않았으면 좋겠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
우리 아들과 결혼은 꼭 해줬으면 좋겠어. 미안하네.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지금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아빠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6시간이 넘었어요. 엄마 말로는 아버님 때문에 갈비뼈가 장을 찔러 출혈이 상당하다며 위급하다는 문자가 왔다고요. 아빠가 돌아오지 못하면 저는 평생 용서할 마음 없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지고 그 집안의 아들은 어떻겠어요? 안보나 만하겠네요. 마음 같아선 법적인 절차 다 필요 없이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지만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저는 여기서 일어나 볼게요. 법적인 처벌 달게 받으시고 감옥에서 자신이 한 행동 충분히 반성하고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도 없었던 일로 할게요. 경찰서에서 한참을 난리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예비신랑은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때마침 아빠가 수술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좋게 끝이 났지만 완치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한참 뒤에 눈을 뜬 아빠는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모든 절차를 말해주었고 아빠 입에서 결혼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에 제가 한 결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은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확실하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비신랑과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고 시부에게는 법적인 처벌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피할 수 없는 징역살이를 하게 되면서 시댁 집안은 풍비박산 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아버님의 바람으로 인해 정신 이상이 생기게 되었고 예비신랑은 저와 결혼이 무산되는 충격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하며 바람을 피웠던 아버님은 자기 아들과 아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충격으로 인해 정신줄을 놔버렸는지 정신병원까지 들어가게 된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초래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고 분명 제자리로 돌이킬 수 있었지만 끝까지 숨기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가 낳은 결과에 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현재 아빠는 다행히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몸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좋아진 건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되는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예비신랑이었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퇴사를 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었는데 어머님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조기 치매까지 오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으니 결국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5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헤어질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았는데 현실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았다면 지금쯤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앞으로 살면서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라지만 마음 한편이 참 무겁네요. 지금도 병원에서 제가 받은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오늘 여기에 제가 겪었던 사연을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밝은 날들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